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타 팀장, 이청원 IM증권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시장 안에서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부터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조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3년치 일감을 굉장히 꽉 채웠다 보니까 현재 Q단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에 대한 물음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같은 경우가 P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Q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견조하게 목에 찼다라고 보시면 P 쪽에서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원래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포탄이 지금 점점 나와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 조선 3사가 1분기, 2분기 때 전반적으로 다 턴을 했기 때문에 네.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더 볼만한 몫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그럼 3분기 실적 좋을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네. 대표적으로 뭐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방산이라든지 혹은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현재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부터 수출주들의 꺾임이 나와줬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화장품이라든지 조선, 전력기기, 반도체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 이탈이 나왔는데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주고 있는 상황들, 현재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상반기 때 보여줬던 그만큼의 랠리보다는 조금 더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벽이 지난 상반기보다 했을 때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만큼의 랠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종목을 꼽아 가라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Q와 P 상방이 모두 열려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실적은 좋고 외국인 수급도 돌아오고 있는 종목 바로 조선주다. 그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두 분 다 모두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 지위를 회복했는데 올해 누적 수주액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수주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120만 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가 단기는 아닙니다. 중기나 장기적으로 동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평이 나온과 동시에 지금 송도의 5공장에 이어서 지금 8공장까지 동사는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털은 이미 다 있습니다. 저도 송도 쪽에 이리저리 오고 가는 사람이라서 한 번씩 보곤 하는데요. 털은 이제 다 있고 거기에 공장 증설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동사 같은 경우 사내에 있는 유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즉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타인 자본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 효과까지 발생을 한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생산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팽배할 것이고
CDMO 시장이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네. 자연스럽게 더 커지겠죠. 예. 202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롯데, SK 그리고 CJ 전부 다 지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두가 우선은 동사라는 것.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도 이제 3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100만 원이 넘은 가격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비님 추가적으로 120만 원 정도의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말씀만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0만 원 이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포트 나왔던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많은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그거를 금방금방 뚫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유한양행도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적어도 거칠 건 없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증권가 TP가 12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 목표가 뚫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대왕굴의 2차 전략회의를 앞두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어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오늘 GS 글로벌이 1차적으로 움직이면서 52주 기준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기타 대왕고래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근본적인 기업 가치, 미수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다. 지금은 그것들이 동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변수는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철저하게 대왕고래 테마인데 이 테마가 내년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죠. 무엇보다 동해에는 지금 원유가 되든 가스가 되든 있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 혹은 생산성 있을 만한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제가 목표 주가 저희 회사에서 8만 원까지 예전에 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사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6월 20일에 보였던 64,500원. 우선은 거기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끌고 가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테마 내년 중반까지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S 글로벌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S 글로벌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끝까지 밀어올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음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한번 생각했을 때 또 이벤트를 앞두고 세론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대왕고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25일에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벤트를 앞두고 또 세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저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혹은 GS 글로벌이라든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다시 한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바닥권에서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제 비중을 덜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일정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벤트를 타이트하게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보내주자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또 눌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팀장님 그 내년 중반까지 이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중에서 탑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께서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밸브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시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 중에서는 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트레이딩을 볼 것이냐 혹은 중장기로 모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종목은 갈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GS 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때는 수급이 가장 센 녀석으로 붙는 게 맞고요. 네. 천천히 모아간다 하시는 관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보고서 영향으로 SK 하이닉스가 장중 10% 넘게 어제 급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힘이 그렇게 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과매도 상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엇갈리네요.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1차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하향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HBM과 D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HBM이 현재 시점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만큼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 모두 다 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평가가 동사의 주가를 최근에 계속 급락시키고 있는 한 가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바로바로 반박 기사를 내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HBM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왕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HBM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HBM 이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매우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우선은 좋지 않은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24만 8,500원을 고가로 해서 지금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중에 하나는 하나입니다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이 상황이면 종가 기준으로 약세 마감 혹은 약보합입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리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거보다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그리고 삼성전자 심지어 반도체 전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은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무 강하죠. 굳이 반도체에 지금은 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우선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돌아설 것이고 예. 그때 저는 SK 하이닉스가 턴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네. 지금 많이 빠졌다.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 매수하자.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가면 다른 섹터는 죽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좀 빠져야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어제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보고 나서 아 반도체가 튀겠구나. 그럼 네. 제약바이오 조금 쉬겠지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호가창 계속해서 저도 어쨌거나 거래를 해야 되니까 예. 지켜보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는 계속해서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10시 반 되면 다시 한번 꺾이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꺾여버립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예. 굳이 이 차가운데 손 담글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이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잘 가는 쪽에만 눈길 주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청원 PB님께서는 조금 더 관망하자 X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은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 의견 궁금하거든요. 일단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다만 관점 혹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붙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5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대형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천천히 지금 가격대라면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거에 따라서 천천히 물량을 조금씩 불려나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돈을 많이 벌 때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 조금씩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네. 한 종목에 대해서 묵직하게 물량을 모아가서 그리고 그 한 5%, 10%라도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차익 실현한 게 실제 수익이 더 큽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5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HBM이 과연 꺾였는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를 원하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잘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주문자 제작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HBM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 HBM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그들이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굳이 관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관심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과매도 국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갈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결과 그 가이던스 내용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수주 잭팟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김지은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로템이 더 잘 가지? 사실 LIG 넥스원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 그 천궁투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으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앞으로의 포인트 자체가 3분기 실적 누가 더 잘 나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섹터가 방산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동 3국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지대공을 도입하려는 국가들 쪽에 대한 관심 역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외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고스 로보틱스 인수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초입 시기에 당연히 로봇 섹터 역시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물론 로봇 관련했을 때 대기업에 대한 모멘텀 혹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에서 로봇 역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발로 방산 섹터를 고른다 하시면 네.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업인 방산 쪽도 탄탄하고 로봇 쪽도 이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청원 PB님께서는 X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나쁘기 때문에 X를 준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좋은 이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로템보다도 지금 움직임이 더딥니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네. 좋은 종목이 오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에 지금 시선을 더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현대로템은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LIG 넥스원은 이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가겠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대로템 또한 그러면 그 가운데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며칠 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다면 상대적으로 방산 섹터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RG 넥스원 이에 유입되는 자금은 또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들을 합한 실적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면 LRG 넥스원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부각을 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으면 미련 없이 무조건 좋아라고 했을 건데 우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RG 넥스원은 우선은 X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뉴스에 비해서 다소 주가 흐름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방산주 쪽에서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자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